안녕하세요. 로컬 푸드가 항상 환경에 더 좋을까? 이 질문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로컬 푸드, 탄소 발자국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 일부를 보면서 이 통념이 실제 데이터랑은 얼마나 맞는 건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당신이 장바구니 들 때 하는 생각들에 좀 새로운 시각을 더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식품 운송거리가 길면 탄소 배출도 당연히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직관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게 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환경 영향,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을 결정하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그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제가 딱 보고 했던 게 그 식품 때문에 나오는 온실가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 거예요. 전체의 11%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체 식품 관련 배출량으로 보면요. 80% 넘는 게 사실 농업 생산 방식, 또 토지 이용 방식 이런 데서 나오고 운송은 한 11% 정도 이렇거든요. 80% 넘게 생산해서요. 와.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농장에서 식탁까지 오는 거리 이것만 줄인다고 해서는 기후변화에 주는 영향을 크게 바꾸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거죠. 생산 과정의 효율성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산 과정. 그럼 혹시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멀리서 온 건데도 환경 부담은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 겨울 토마토 얘기가 있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추운 지역에서 겨울에 토마토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실에서 키워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난방 떼야죠. 네. 그럼 난방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겠죠. 근데 반대로 멕시코 같이 좀 따뜻한 데서 그냥 자연광으로 자란 토마토는 재배할 때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비록 수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운송해야 하지만 전체 탄소 발자국을 다 따져보면 오히려 멕시코산 노지 토마토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와, 생산 방식이 운송거리를 그냥 이겨버리는 경우네요. 그렇죠. 근데 뉴질랜드 양고기 사례는 이거보다 더한데요. 영국에서 17,000km. 와, 엄청 먼데. 거기서 온 양고기가 영국 현지 양고기보다 탄소 배출량이 4배나 적다는 건 이건 진짜 쉽게 믿기 어려운데요. 네. 그게 바로 사육 방식의 차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육 방식이요? 네. 영국에서는 꽤 많은 농가들이 그 사료를 먹여서 양을 키우거든요. 근데 이 사료를 만들고 또 운반하는데 화석연료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사료 생산의 에너지가? 그렇죠. 근데 뉴질랜드는 주로 클로버 같은 풀이 자라는 넓은 목초지에서 그냥 방목해서 키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료 만드는 데 드는 그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배 타고 오는 운송 배출량을 더해도 뉴질랜드 양고기의 총 탄소 발자국이 훨씬 낮게 나오는 겁니다. 와, 4배 차이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상당한 차이죠. 이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생산이나 사육 방식이 정말 핵심 변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운송만 딱 놓고 보면요, 거리가 아니라 다른 게 더 결정적이라는 건가요? 네, 핵심을 잘 짚으셨네요. 운송에서는 거리 자체보다는 어떻게 운반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운반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많이? 네, 그러니까 운송 방식이 뭐냐, 비행기냐, 배냐, 트럭이냐 이거 하고 또 운송 규모, 한 번에 얼마나 많이 싣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그 큰 배로 대규모 해상 운송으로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식품이 조그만 트럭으로 짧은 거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단위 무게당 탄소 배출량이 더 적을 수도 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 18륜 대형 트럭이랑 픽업 트럭 비유가 있었잖아요. 딱 그거네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18륜 대형 트럭은 픽업 트럭보다 훨씬 많은 양을 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위 무게당 연료 효율도 훨씬 높고요. 자료 보면 음식 1파운드당 연료 소모는 한 3분의 1 수준인데 거리는 100배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와, 100배요? 네, 대량 운송의 효율성이 탄소 발자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로컬 푸드라는 그 이름표만 보고 이건 무조건 환경에 좋아.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 거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즉 생산이나 사육 방식, 그리고 또 어떻게 운송했는지, 운송 방식이나 규모,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식품의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단순히 두 지점 사이의 그 직선 거리가 아니라 생산부터 시작해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그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인 겁니다.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 네. 오늘 나눈 이 정보가 당신이 식품을 고를 때 좀 더 넓은 시야를 갖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탄소 발자국 말고 당신의 식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신선함일 수도 있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 복지 같은 걸 수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